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20가지 돈의 법칙, 이것은 정중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고난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법칙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돈 버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가 얼마나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달 받는 월급, 성공시킨 계약, 그 모든 작은 승리들이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충동적인 구매로, 그리고 돈에 대한 무지라는 조용한 구멍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규칙도 모른 채 참여해온 게임입니다. 상대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규칙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자들이 국가 기밀처럼 지켜온 바로 그 원칙들, 그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허둥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법칙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그 돈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놓친다면 승기는 다시 상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목록의 모든 규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도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운명은 여인과 같아서 그녀를 지배하고 싶다면 힘으로 정복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은 희망이나 미덕만으로는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은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전략적으로 명령하는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의 움직임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돈이 불어나거나 사라지는 패턴을 관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저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지성이나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 전쟁터의 지도를 먼저 익혔을 뿐입니다. 이 전쟁터의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 기술과 통찰력의 경쟁, 즉 게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체스 명인과 싸우는 초심자가 패배했을 때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명인은 체스말의 움직임, 함정, 그리고 모든 수를 너무나도 철저히 연구했기에 외부인에게는 행운처럼 보이는 승리가 그에게는 필연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을 경멸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탐욕스럽고 교활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그 자체에게 당신이 돈을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돈은 적대적인 영토에는 결코 정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에 대한 시기심이라는 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자는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부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인격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들이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 만들어낸 설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돈은 강력한 동맹군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와는 굳건한 유대를 맺고 자신을 경멸하는 자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당신이 환심을 사고 싶은 영향력 있는 통치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경멸을 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통치자가 다른 이에게 호의를 베푼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동맹군으로 여기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더 적은 장벽을 넘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게임이 두 배로 불리는 기술, 즉 보그리의 원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100만 원은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번 2배가 되면 10억 원이 넘는 씨앗입니다. 5번만 2배가 되어도 3,200만 원, 13번이면 8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산수와 기회가 결합된 현실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마치 장군이 공성전을 계획하듯 두 가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 감수 능력과 시간의 지평선입니다. 젊은 병사는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언덕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늙은 사령관은 무모한 전투에 힘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은 당신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당신의 시간 지평선은 당신이 자산을 2배로 불려야 하는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혹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좇을 때 마치 절박한 구애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세상에 알리고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교에서 절박함은 나약함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절박한 손길이 아닌 통제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유혹에는 평정심, 인내, 그리고 필연성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본을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고 행동할 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권력이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끌어당기듯 자본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무기는 타이밍입니다. 소문이나 선정적인 뉴스에서 떠드는 주식을 샀거나 상장주에 뛰어들 완벽한 순간 따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타이밍은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퇴할지, 언제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언제 진지를 사수할지를 아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논리만으로는 후퇴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병력을 줄이고 작전을 포기해야 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정보와 비전, 그리고 배짱이 있다면 오히려 병력을 2배로 늘려 다른 이들이 두려워 감히 손대지 못하는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장이 안전해 보이고 동맹군이 충성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당신에게 위험 노출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폭풍에 대비하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겪은 상처와 당신이 연구한 승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게임으로 보고 그 본질을 존중하며 보그리의 원정을 마스터하고 쫓는 대신 유혹하며 타이밍을 연마하는 이 원칙들은 개별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모든 기동이야 삐라짜나 기반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당신은 낯선 시장에서 길을 잃은 상인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서명되는 계약서의 언어를 읽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갖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반 위에서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전술로 들어갑니다. 돈은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아서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병사들을 빈둥거리게 내버려두는 통치자는 그들이 다른 군주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상인은 경쟁자들이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돈이 예금 계좌에서 잠자고 있다면 그 가치는 썩기 시작하고 그 영혼은 조용히 당신을 떠나 자신을 행동으로 이끌어줄 다른 주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소유한 모든 돈은 일하고 투자되고 거래되며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항상 당신의 위치를 전진시켜야 하며 결코 지루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요새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비밀 계좌 말입니다. 이것은 은행원이 조언하는 비상자금이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위해 사용하는 푼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기 금고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위치를 아는 철옹성처럼 지켜지는 금고입니다. 역사는 붕괴 직전처럼 보이다가도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숨겨진 병력으로 전세를 뒤집은 통치자들로 가득합니다. 제 사업이 의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자금만 남았던 순간 우리의 지휘권을 지켜준 것은 바로 이 비밀 금고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성벽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패는 지위가 확보되기도 전에 그것을 과시하려는 충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에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음에도 1등석 좌석에 수백만 원을 씁니다. 그 허영의 대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동맹을 고용하거나 새로운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을 자본, 즉 병사들을 잃게 됩니다. 훈련된 전략가는 이를 경계합니다. 당신의 군자금이 100억 원에 이르기 전까지 사치를 과시하는 것은 허영심 외에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금박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서는 공작은 들판의 모든 궁수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당신이 속한 왕국의 보상체계, 즉 현대국가의 세금 구조를 연구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 시대에는 군주와 교황에게 바치는 공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통치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부를 합법적으로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얻은 이익 중 얼마를 지키고 얼마를 빼앗길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법은 기업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들이 국가의 안정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규칙이 노동자보다 건설자에게 유리하다면 건설자가 되십시오. 적이 선택한 지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늪지대를 중무장 보병으로 행군하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붕괴를 외치는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권력들은 공포를 팔아 성장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끝났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푼돈의 자산을 청산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현금, 빌린 돈, 운영자금을 분리해두고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을 투입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좋은 부동산, 예술품, 주식을 팔 때 당신은 그것들을 반값에 사들입니다. 모든 위기는 위장된 경매장이며 손에 황금을 들고 도착한 자는 제국을 손에 넣고 떠납니다. 이러한 정밀한 행동을 위해서는 당신의 통치자들,
즉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상업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장관, 규제 기관장들의 의중을 읽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과도한 세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사업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법이 당신의 손을 묶기 전에 특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도자가 세금을 깎아주면 당신은 공격적으로 확장합니다. 당신의 배가 항해하기에 순풍이 불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권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수와 같아서 함께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아래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를 이룬 자들에게서 지식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마치 사령관이 한니발의 승리나 카이사르의 원정을 분석하듯 검증된 투자자들의 글, 연설, 습관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철학을 배우되 그들의 전쟁이 당신의 전쟁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위험 감수 능력, 자원, 동맹은 당신의 것과 다릅니다.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취하고 당신의 지형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의 교리에 너무 심취하여 당신 앞에 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이론을 생존으로 바꾸는 작전 기동입니다. 당신의 자본이 움직이고 예비군이 숨겨져 있으며 지출이 통제되고 세금 지형이 파악되고 이기 전략이 준비되고 정치 환경이 전장의 지도처럼 읽힐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강요하는 게임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파괴적인 충동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재산과 비교하려는 강박입니다. 이제 막 원정을 시작한 장군이 수십 년간 확장해온 제국의 군대 규모와 자신의 군대를 비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의 전투로 따라잡으려 무모하게 돌진하거나 그 격차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길 모두 파멸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자랑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목표에 비추어 측정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20억이라면 20억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500억이라면 500억으로 가는 길을 만드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은 집중력을 흐트리고 전술적 오류를 낳을 뿐입니다. 동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본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입증한 검증된 부자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들의 방식과 네트워크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상승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친분을 동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에서처럼 당신은 회의실 밖에서의 그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규율을 유지하는지, 핵심 측근들에게서 어떤 충성심을 이끌어내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영역에서 부주의하다면 결국 당신의 것에도 부주의할 것입니다. 공격 단계에 있을 때는 과도한 분산 투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병력을 너무 얇게 펴는 원칙은 이미 자신의 왕국을 확보하고 보존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나 유용합니다. 하지만 야심가에게는 집중력을 희석시키고 결정적인 승리를 향한 행군을 늦출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도시를 점령해야 할 때 공격은 먼 전선에 흩어져서는 안 되며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불을 쌓는 시기라면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긴급성은 가장 높은 수익이 가능한 곳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 게임은 또한 레버리지의 게임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시스템, 기술, 그리고 자본과 같은 자원을 지능적으로 사용하여 당신 행동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을 가진 상인이 모든 바다를 항해하려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고용된 선장, 전략적 동맹을 통해 함대를 지휘하는 상인은 항구를 떠나지 않고도 전체 지역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문하십시오. 비용을 비례적으로 늘리지 않고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1단위의 노력으로 10단위의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이득은 마지막 치명적인 오류, 거액수표 증후군에 의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의 돈이 영구적인 지위 상승을 의미한다는 환상입니다. 부유한 도시를 점령하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 보물을 탕진하는 사령관은 곧 빈털터리가 되어 적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거액의 수수료, 매각으로 인한 행재, 이것들은 탐닉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원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분배되어야 할 장기적인 보급품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금으로 가득 찬 금고 하나를 소유하는 것과 수십 년간 불을 실어 나르는 대상 행렬을 소유하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후자는 당신의 군대를 무기한 먹여 살리지만 전자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사람과 급격히 솟았다가 추락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지속되는 부는 공격성만큼이나 절제 위에 세워집니다. 이 균형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돈뿐만 아니라 돈이 보장하고자 했던 영속적인 힘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돈의 게임에서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위치를 구축하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요새의 가장 큰 힘은 성벽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하는 자의 의지와 준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요새는 자본,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전략적 지능의 조합이며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혼돈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다룬 각각의 규칙은 그 성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하나를 무시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게임에 집중할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뒤처지게 만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당신만의 위험 감수 능력, 시간 지평선, 그리고 목표의 전략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계산에 따라 행동하며 질투나 공황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자본을 계속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것이 충성을 다하게 하고 현명한 통치자의 비밀 예비군처럼 당신의 위기 계좌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손대지 않고 남겨둡니다. 공격적인 배치와 예비력의 규율이라는 이중성이 당신을 성장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이 당신이 걸친 장신구가 아닌 당신이 구축한 진지의 힘 속에 숨겨지게 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은 얼어붙거나 후퇴합니다. 그러나 전략가의 마음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는 야심가들의 자산을 위한 정리 세일 기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문이 무방비로 열리는 순간을 위해 석궁을 장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스쳐 지나가는 조언이 아닌 당신이 움직이는 규범으로 삼는다면 돈은 더 이상 미스터리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설계를 따르는 하인이자 당신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이며 당신의 방어를 위한 방패가 됩니다. 게임은 더 이상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지휘하는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왜 이 게임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박수갈